오늘 정말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랙위도우를 보러 왔네요. 참 귀엽죠. 오늘의 간식은 롯데리아 새우버거 세트를 할인을 하는군요. 3,900원에 할인을 해서 오랜만에 나온 김에 사봤습니다. 오늘도 형님 협찬, 형님 협찬 아니면 이제 영화도 못 볼 거예요. 영화비가 엄청 올라서 한번 영화 한 편을 보려면 얼마가 들까요? 일단 만원 정도 든다고 치고 차비 왕복 한 3,000원 가까이 들죠. 한 2,500원 정도 들죠. 12,500원 뭐 이런 거 햄버거 하나 3,000원짜리 3,4,000원짜리 사 먹으면 한 5,000원 한 7,8,000원 그 대략 한 2만원 정도 들죠. 근데 영화가 막 실망스럽다, 영화가 막 실망스럽고 이러면 정말 화가 나겠죠. 오늘 블랙위도우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12세 관련 거라 왠지 그 윈터 솔저하고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여태까지 마블 페이지를 쭉 보면 내용이 이렇게 반복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캐릭터만 바뀌고, 캐릭터가 아이언맨에서 블랙팬서만 바뀌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뭐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 윈터 솔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상치는 잘 아시죠? 그냥 제 유튜브에 있는 거 상치 예상 그거 보시면 돼요. 뭐 예고편 보니까 똑같다고요. 뭐 대충 예상이 가요, 그죠? 상치는 제가 보기에는 RPTV 다운받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2의 뮬란이 되지 않을까? 캐릭터도 좀 그렇고.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어떤 이소룡 캐릭터 같은 거 원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그죠?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무사. 그죠? 아니면 약간 크라잉 프리맨필도 좀 나오고, 그죠? 뭐 그래요. 블랙위도우 뭐 크게 어쩌면 이건 이제 여태까지 시리즈에서 어떤 번외편, 아이언맨이 손가락 튕기고 끝났을 때 그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 이걸 봐야 뭔가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보러 왔어요. 앞으로 뭐 마블도 지금 손해가 엄청나겠죠. 개봉 다 연기돼가지고 영화 다 어그러졌으니까. 근데 뭐 크게 저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극장으로 오면 이게 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썼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최고의 스태프들에 의해서 영화화되는 거, 그것도 굉장히 나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여요. 물론 돈은 저한테 안 오고 현재 안 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갖다 쓰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 극장에서 보면 좀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심하죠. 요즘은 뭐랄까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아마 일명 불법 다운로드, 토렌토 이런 걸 뿌리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망하라고 뿌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시나리오 작가들, 분명히 미국에도 수많은 시나리오 작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은 무명 작가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나리오 이렇게 했다가 아마 빼앗긴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거기서 좋은 것만 이렇게 짜집기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한테 하는 걸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무튼 블랙 위도우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보고 나서 지금 솔직히 돈도 별로 없는데 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블랙 위도우 드디어 1년이 넘게 코로나 때문에 개봉 못하고 있다가 오늘 개봉을 해서 보고 왔는데 글쎄 뭐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 실망하실 분들 실망하실 것 같고 그래요. 처음에 한 1시간 정도는 잠이 살살 와요. 잠이 살살 오다가 갑자기 뭐가 빵 하는 소리가 나. 그럼 잠이 번쩍 깨가지고 또 좀 보다가 잠이 살살 와. 잠이 살살 또 빵 하면 또 한 번 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좀 약하지 않나? 블랙 위도우 한 명으로 영화 한 편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캐릭터가 너무 좀 솔직히 블랙 위도우는 조연급 어벤져스에서 조연급 캐릭터였는데 그 조연급 캐릭터의 그 하나만으로 극 전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극장판 영화를 이끌어 간다는 건 솔직히 좀 힘들지 않나? 윈터 솔저가 왔으면 같이 했으면 뭐 모르지만 혼자서 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 좀 아쉬운 건 그 팔콘 디즈니 플러스의 팔콘 있잖아요. 그 디즈니 플러스 팔콘이랑 블랙 위도우랑 이렇게 섞었으면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편집을 했으면 훨씬 재밌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디즈니 플러스 그 나왔던 팔콘에서 조금 더 좋은 수준? 디즈니 플러스 팔콘에서 조금 더 좋은 수준.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제작을 잘못한 것 같아요. 블랙 위도우에 그 팔콘이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같이 저 뚱땡이 아저씨 빼고 뚱땡이 아저씨를 넣지 말고 팔콘을 넣어서 둘이 뭐 이렇게 옛날에 그 하던 거 둘이 뭐 이렇게 부다페스트 같은 뭐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어릴 때 뭐 같이 훈련 받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문, 물론 그게 또 블랙 위도우 2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풀어줬어야 되지 않나? 그럼 앞으로 그걸 더 써내려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어쨌든 극장판으로 보기에는 다소 아쉽고, 그리고 저 동생으로 나오는 저 아가씨를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차세대 블랙 위도우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뭔가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실망스럽고, 약간 느낌은 전체적으로 아마존 같은 느낌? 아마존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그 시저라는 옛날 제가 봤던 미드가 있었는데, 그 시즈였나 하여튼 뭐 하는 그 옛날 중세시대 어떤 그 RPG 같은 그런 드라마 미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블랙 위도우 같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렇게 쫙 붙는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 짧은 몽둥이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대면 전기 오듯이 막 굉장히 고통을 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아마존 어쌔신이라 그래야 되나? 여자 어쌔신? 그죠? 여자 어쌔신이라고 봐야 되죠. 좀 이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는 KGB 요원이죠. 러시아 KGB 요원 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키워낸 미인계를 사용한 요원. 그래서 대체로 미인들이 조금 나와요.
약간 좀 드립분 치고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미인계를 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그 블랙 위도우가 미국에 있는 그 거미 이름이라면서요. 거미가 보통 거미가 수컷을 잡아먹나? 그건 사막인가? 무튼 이렇게 그 뭐 어떤 의미에서 블랙 위도우 이 곤충 중에 교미가 끝나면 수컷을 잡아먹는 그런 곤충들이 좀 있어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을 잡아먹는 그런 곤충들이 있거든요. 블랙 위도우가 뭐 그런 종류가 아닌가? 사마이 같이 수컷을 잡아먹는 그런 종류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과부된다 이러면 블랙 위도우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군요. 저 모래시계 같은 건 저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코르셋? 코르셋 같죠, 그죠? 조금 뭐를 의미할까요, 그죠? 모래시계 같이 보이기도 하고 코르셋 같기도 하고, 그죠? 아무래도 서양 여성의 대표적인 어떤 것 중에 하나라, 여성을 억압하는 것 중에 하나를 대라면 코르셋이겠죠? 그죠? 코르셋을 의미하지 않을까도 대부분 다 여사 요원이고, 그러니까 거기 큰 내용은 그거예요. 블랙 위도우를 훈련시키는 곳을 파괴하는, 뭐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점은 블랙 위도우 끝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직전, 그러니까 그 숨어 지내는 기간 있죠. 비전이 숨어 지냈던 기간, 비전이 숨어 지냈던 그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이, 요거 시간이, 요거 다음이 비전이 숨어 지냈던 그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는 저 요원들이 아무도 안 나왔는지, 나왔으면 멋있었을 텐데. 그거 좀 아쉽고. 근데 이 포스터에서 많은 걸 보여준다고 그때 예전에 얘기를 했죠. 이 포스터에서 많은 걸 보여줘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블랙 위도우가 가장 많이 나온다. 블랙 위도우가 주연이고 나머지는 조연이다. 실제로 분량도 그렇게 나와요. 블랙 위도우 중심으로 나오고 분량도 제일 많이 나오고, 뭐 내용을 더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를 세뇌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칼렛 요한슨 방법이 있고 동생을 세뇌시킨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칼렛 요한슨은 뭔가 이렇게 암시, 냄새, 무슨 냄새, 페로몬 냄새로 이렇게 명령을 뭐가 이렇게 제어를 하고, 동생은 뭐 세뇌시키는 약물 같은 거, 그런 걸로 제어를 하고. 그래서 동생이, 이제 사건의 시작은 동생이, 누군가가 블랙 위도우 요원 중에 한 명이 저 친구를 그러니까 해독제를 줌으로 해서 세뇌를 풀어버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만나고, 둘이 어렸을 때 이야기 잠깐 나오고,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다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긴 설명 같은 게 좀 나오고, 그때 잠이 좀 와요. 지루하고, 대사가 좀 많이 나오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대사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요. 무기는 그렇게 특이한 건 없고, 3단봉 같은 게 있는데, 저기 여의봉처럼 합체도 할 수 있고,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든 옷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하얀색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까만색보다 저는 하얀색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겠죠.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그죠? 정말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되게 닮은 여자가 되게 닮은 여자가 단발머리 되게 닮은 아가씨가 한국 여자 같아. 언뜻 보기엔 한국 여자 같은데, 근데 이거 지금 작업을 이제 포스터를 자꾸 보잖아요. 뭐 이렇게 썸네일 만들고 이런다고 포토샵을 이렇게 계속 보고 요거를 계속 보니까 설마 스칼렛 요한슨이 아닌가. 근데 스칼렛 요한슨이 이 더운 대구까지 와서 영화를 볼 리가 없잖아요, 그죠? 혹시 본인이 맞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맞죠?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말랐어요. 근데 좀 외국 여자들이, 좀 외국 여성들이 이렇게 영화 배우들은 약간 등치가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젤리나 졸리 예전에 비슷한 여자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안젤리나 졸리 되게 등치 크던데. 그때는 어땠냐 하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 여자가 옆에 있는 거야. 외국 여자 옆에 너무 닮았어. 근데 좀 그래요. 제가 그렇게 뭐 대놓고 사진 찍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참 닮았더라고. 근데 그해 안젤리나 졸리하고 브래드 피터 아직 이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내한했던, 그 며칠 있다가 내한을 했죠. 그래서 뭐 아니지 않나? 뭐 그렇게 한번 재미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만약에 안젤리나 졸리라면 등치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내한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생각보다 등치가 좀 있네 이러면서 그때 다 그랬다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살 빼가지고 또 너무 많이 뺀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 막 듣고 그랬지만 그때 왔을 때는 약간 등치가 있었어요. 스칼렛 요한슨 근데 조금 더 근육질, 근데 너무 말랐더라고. 너무 말랐다고. 그 44 사이즈 아니면 5 44 아니면 44 같은데 44, 여자들 입는 44 사이즈, 그러니까 마네킹하고 거의 비슷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미도인지 스칼렛 요한슨인지 아닌지. 근데 스칼렛 요한슨이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렇게 글래머러스 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좀 아니겠죠, 그죠? 좀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스칼렛 요한슨 보신 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한국에 온 적이 있나? 예전에 한번 촬영을 왔죠, 그죠? 근데 영화 배우들이 실제로 보면 되게 등치가 작아요. 왜냐하면 클로즈업을 하기 때문에 이 커버리면 화면이 이렇게 좀 너무 꽉 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영화 배우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날씬해요. 화면이 좀 더 크게 보이죠,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니까. 그렇다는 걸 봤을 때, 근데 블랙 위도우가 영화상에도 그렇게 뚱뚱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있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눈에 띄게 이렇게 눈에 확 띈다 그러나,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눈에 이렇게 좀 뭔가 확 띄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얼굴 한번 보고 약간 두 번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맞으면, 본인이 만약에 어떻게 제 유튜버를, 저의 어떤 이런 유튜버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이제 나중에 만나가지고 우리 저 냉면이나 먹으러 가요, 그죠?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복장은 약간 무장이 그렇게 센 복장은 아니에요. 그냥 곤청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장이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설상복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겨울에 눈밭에서 훈련할 때 입는 옷이 있어요. 흰색 옷.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위장하는, 그러니까 흰색으로 위장하는 의상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는 저게 방탄조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영화상의 해석으로는 그냥 밀리터리 조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밀리터리 조끼고, 그냥 주머니가 많은 조끼, 그냥 가벼운 주머니가 많은 조끼.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비전이 뺏길 때, 그때 그 스칼렛 요한슨이 저 조끼를 입고 나오죠. 이 친구가 저 입던 조끼를 선물로 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 조끼를 입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친구 나름, 이 친구는 머리를 묶었을 때보다 머리를 풀었을 때가 훨씬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그 쿠키 영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나오는 쿠키 영상이 있는데, 그 바이오 하자드 요번에 새로 나온 거 있죠. 그 늑대인간 나오는 거, 최근에 나온 거, 원래 나온 거, 그거 엔딩이랑 거의 똑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근데 이게 먼저인지 그게 먼저인지 이게 먼저죠. 이게 지금 1년 전에 개봉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먼저죠. 블랙 위도우가 그런 엔딩을 먼저 잡았겠죠. 바이오 하자드 요번에 새로 나온 거, 그 늑대인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따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똑같아요. 엔딩이 완전 똑같아요. 쿠키 영상은 뭐 그만 나와요. 이 친구는 생각보다 분량 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 막대기는 저렇게 연결할 수가 있죠. 이 친구 거만 연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친구 거는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되게 귀여워요. 그냥 연기를 막 잘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귀여워요. 이 아이씨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못 나오니까 아마 이 아이씨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좀 계약이 끝나가지고. 아니면 이 아이씨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가 영화가 만약에 남아있었으면 100% 캡틴 아메리카로 했을 거예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 못 나오니까 아마 이 사람으로 대체를 한 게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이 들고, 스타일은 비슷해요. 캡틴 아메리카랑 스타일은 비슷하고,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람 같고, 슈퍼히어로, 슈퍼파워를 내는 사람, 슈퍼열창을 맞은 사람 같아요. 슈퍼열창을 맞은 사람 같고, 그 블랙 위도우의 어릴 때 가짜 아버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솔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가짜로 이렇게 가정을 꾸며가지고 이민을 와서 이중 스파이 같은 거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의 가장이에요. 이 옷은 이제 젊었을 때 2차 대전 시절 때 뭐 입었던 옷인가 보죠. 이걸 입고 나오는데 뭐 그다지 거의 다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더 찍은 것 같은데, 뭐 장면이 더 저거밖에 없으려고 싶을 정도인데 거의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분량이 얼마 안 나와요. 또 이분은 이제 앞에 분이 가짜 아버지면 이분이 이제 가짜 엄마죠. 그리고 이제 애 2명을 데리고 와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이중 스파이 같은 걸 하는 거죠. 이 사람도 블랙 위도우 중에 한 명이에요. 블랙 위도우 중에 뭐 엔지니어 같은 사람, 뭐 기술 담당,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분량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어디서 봤더라? 나치 이건데 찾아보면 어디 있겠죠, 그죠? 나치 되게 많이 본 분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분량이 많이 나와요. 이분은 이제 뭐라 그럴까, 블랙 위도우의 조력자, 블랙 위도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럼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첩보원들의 민간인 협력자, 첩보원들의 민간인 협력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약간 뭐 뭔 일 있으면 부부 행세도 같이 해주고, 애인같이 뭐 그렇게 같이 다니는 뭐 그런 조력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의 엑스트라 수준.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죠, 그죠?
저 파리 생제르맹 아닌가? 거의 그같이 나와요. 은하 캠핑의 헬멧 동생. 처음에 보고 은하 캠핑에 나오는 헬멧 동생 같은 컨셉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나오나? 이거 예고편에 나오나? 이거 이야기해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 그죠? 하여튼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죠? 하여튼 뭐, 그거를 너무 빨리, 가면을 너무 빨리 오픈해버린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오픈했어야 되는데. 너무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오픈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이 약간 아이언맨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약간 아이언맨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근데 이 슈트는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하늘 날아다니는 기능은 없고, 그냥 보호하는 기능? 그러니까 방탄 정도? 그 정도 기능 있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왜, 신체 강화 능력 정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이언맨까지는 아닌데, 파워를 좀 올리는? 네? 아이언맨까지는 아니지만, 좀 사람의 파워를 이렇게 올리는? 뭐 그 정도 수준의 슈트로 나와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옷을 이제 갈아입고 나서, 흰색에서 까만색으로 이제 검은색으로 갈아입고 나서, 이후에 뭐 그런 모습? 이게 이제 둘이 첫 만남이죠. 블랙 위도우를 제거하라고 이제 암살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처음 만나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싸우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막 저걸 이제 졸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만나가지고 또 추격을 해요. 쫓아오거든요. 추격을 해가지고 막 화살 살 쏘고 막 차로 뭉개버리고 막 그 액션씬이 좀 나와요. 이제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쪽에서 덮치죠. 이건 이제 옛날 엄마, 가짜 엄마죠. 임무 때문에 만들어진 가정에서의 엄마. 와, 이제 뭐 이렇게 다 가족이 4명이 이제 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내용. 이거는 아까 그 레이첼이라는 사람, 약간 나이든 블랙 위도우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 여러가지 무기라든지 뭐 실험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이고, 뭐 기지 같은 게 있어요. 옛날에 그 항공모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 뭐지? 그 윈터솔저나 왜 캡틴 아메리카 나오는 거 보면 그 헬리캐리어라 그러나? 뭐 그런 거 비슷한 게 나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 있는 거. 근데 그거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그걸 박살을 내버려요. 그게 이제 블랙 위도우 기증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박살을 내고, 이게 그 잔해 밑에 이제 박살난 잔해 해가지고 이 둘이 어떻게 탈출을 하는 뭐 그런 거. 요 장면이 나오면서 끝이 나요. 요 장면이 나오면서 끝이 나요. 이제 그 잡으러 오죠. 그니까 엄청나게 큰 헬리캐리어가 추락을 했으니까 멀리서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블랙 위도우를 잡으러 와요. 그 실드에서 블랙 위도우를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왜 그 친구들이 감옥에 갔을 때 있죠.
그러니까 11호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쯤이에요. 11호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그때쯤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블랙 위도우를 잡으러 이렇게 다녀요, 사람들이. 캡틴 아메리카는 어디 갔는지 소식이 없고, 블랙 위도우는 어떻게 추적을 했나봐요. 그래서 블랙 위도우를 잡으러 다니는, 쉴드가 블랙 위도우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죽인다 재밌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대사가 여태까지는 대사가 좀 짧게 대사를 쳐고 액션을 많이 보여주고 액션과 그래픽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뭐 시간을 이제 좀 뭐 분량이 안 나와서 그런지 대사가 좀 많이 나와요. 뭐 이런저런 설명하고 뭐 이야기를 한서 그런지 대사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지루해요. 전체적으로 좀 지루하고 이거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개봉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 극장급은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개봉을 해야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펠컨하고 블랙 위도우하고 합쳤으면 굉장히 더 재밌는 영화가 나왔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왜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지, 뭐 안 해주면 뭐 촬영을 안 한다고 그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나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스칼렛 요한슨 블랙 위도우랑 그 펠컨이 도와줘가지고 같이 그걸 했으면, 작업을 했으면 그게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아무튼 블랙 위도우 뭐 마블 좋아하시는 마블 팬들은 그냥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볼 것 없잖아요. 요즘 볼 것도 없고, 근데 날이 좀 덥긴 한데 너무 더워서 난 도저히 밖에 못 나가겠다 그러면 그냥 뭐 IPTV 같은 데서 다운받아 보시고, 요즘 또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집에서도 다 이렇게 최신작을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든지. 아직 디즈니 플러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긴 힘들 거예요. 그죠? 바로 보긴 힘들 거예요. 그죠? 극장에서 또 IMAX에서 보고 싶으신 분은 IMAX에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AX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은 시간이 한 10분? 한 10분 정도 IMAX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다. 나머지는 거의 끝에 장면이 있는데 그건 IMAX를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IMAX를 안 봐도 그렇게 크게는 상관은 없어요. 또 오늘 스칼렛 요한슨 비슷한 여자도 봤고 또 블랙 위도우 오랜만에 마블 영화 한번 봤고, 완성도는 괜찮아요. 좀 지루해서 그렇지. 완성도는 괜찮은데 대사를 많이 치다 보니까 좀 지루해서 그렇지 완성도는 괜찮아요. 근데 좀 아마 집에서 보면 스크롤을 좀 올리지 않을까. 좀 건너뛰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아무튼 블랙 위도우 오늘 오랜만에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영화 보고 또 여러분들과 또 재미있는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